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방울토마토의 한국어 여행. 오늘은 고급 교재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서울대 한국어 6B 워크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8단원 사고방식과 문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한마디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나라와 지역 간에는 문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어휘와 문법, 그리고 간단한 읽기와 쓰기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어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리를 유지하다, 차이를 보이다, 금기시하다, 문화를 공유하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문화가 발달하다. 이 중에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다. 거리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차이를 보이다. 이것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금기시하다. 싫어하거나 금하는 것, 금하다는 것은 금지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싫어하는 어떤 행동이나 조심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것을 금기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금기시하다. 그럼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유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가지다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공유하다. 요즘 여러분도 K-팝, 한국 음악을 많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대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새, 특히 도시 공원에서 많이 보이는 새, 비둘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화가 발달하다.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금지하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슷한 표현으로 금기시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다. 해도 돼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다와는 뜻이 반대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관계가 있다, 관계가 깊다, 가깝다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을 가지다. 둘 이상 사이에 같거나 어떤 통하는 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비합리적이다. 뭔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유가 맞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먹는 습관을 말하고요. 특징적이다. 뭔가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히 눈에 쉽게 보이는 것들,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특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확인한 어휘들을 가지고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자, 태극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을 완성해 주세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순수함. 어떤 깨끗한 이미지죠. 평화라는 땡땡땡. 자, 어떤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태극 문양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고 네 개의 궤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냅니다. 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태극기의 흰색. 흰색은 바로 순수함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바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사용하려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눈으로 쓱 보면서 필요한 표현을 찾아보세요.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어른들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여야 한다. 하지만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나라도 많다. 이와 같이. 자, 앞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사를 할 때 한국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죠. 네,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바로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시면 네, 차이를 보이다입니다. 그럼 전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모두 괜찮죠? 좋습니다. 문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법은 n만 해도, n만 하더라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네요. 먼저 예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발효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치만 해도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발효식품, 어떤 미생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들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해도 충분히 어떤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김치만 해도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고 명확하게 어떤 대표적인 예를 소개할 때 김치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은 우리가 예전에 중급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겨울만 해도 정말 작년 1월만 해도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과거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과 다를 때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우리가 다르다를 말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나 때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과 뭔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대표적인 하나를 한정해서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입니다. n만 해도, n만 하더라도
자,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는 아주 다릅니다. 아시아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유럽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한다는 차이를 보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는 쌀을 먹고 유럽에서는 빵을 먹고. 네,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유럽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형용사와 동사를 사용해서 다든지 하다, 이런 모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든지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가능하면 여러 내용을 나열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관계가 없을 때 이런 문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어지럽다든지 쉽게 피로를 느낀다든지 하면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빈혈은 우리 몸에서 철분이 부족할 때 이런 특히 여자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런 증상인데요. 아무튼 자주 어지럽거나 쉽게 피로를 느낀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주 어지럽다든지 하면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한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빈혈이 된다라는 거죠. 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절기는 그러니까 봄과 가을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말합니다. 알레르기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자,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주어진 내용으로 한번 완성을 하면 재채기가 난다든지 눈이나 코가 간지럽다든지 증상, 우리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바로 맞아요. 간지럽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소개한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읽기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다름에서 오는 즐거움,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차이. 이탈리아 학생이 쓴 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차이와 또 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다. 25년이란 세월을 이탈리아에서만 살아온 나는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생소하기만 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우선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빙빙 돌리고 돌려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중간은 생략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위상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부각시켜서 세계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해시켜 줄 수 있다면 한국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탈리아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문화 차이, 그리고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한국 생활이 처음이니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생소하다, 처음이라서 낯설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 차이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뭔가 말을 할 때 바로 알고 싶은 걸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예쁘게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요점만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할 때 단도직입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뭔가 돌려서 말을 해서 좀 어려운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들도 좀 소개를 했겠죠. 마지막에 이 어떤 내용으로는 요즘 한국의 어떤 위상, 그 위치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러한 어떤 흐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부각시키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잘 보이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띄우는 거예요. 부각시키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좀 더 크게 돋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한국의 어떤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다니까 참 고맙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는 어떤 문화 차이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겠지만 이 글을 통해서 다름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은 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어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의 반응으로 좋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미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익숙했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신기한 문화일 수도 있구나. 민수, 외국인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철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수진, 외국인이 문화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바꿔야겠구나. 뭔가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뭔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르다는 내용에서 이번은 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어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의 반응으로 좋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미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익숙했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신기한 문화일 수도 있구나. 민수,
외국인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철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수진. 외국인이 문화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바꿔야겠구나. 이해한 사람이 한 명이 있네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차이.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몇 번인지, 자, 누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찾으셨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탈리아 학생이 쓴 글 상당히 잘 썼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전체 내용을 모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처음 한국 문화를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러분이 한국 문화와 여러분 나라의 문화가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글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당황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문화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느낀 점에 대해서 글을 한번 천천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화 차이에 대해서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